여러분, 혹시 자취 처음 시작하던 날 기억나시나요?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설렘도 잠시. 짐 정리를 마치고 텅 빈 방에 혼자 남겨지면 괜히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게 되죠. 낯선 천장, 낯선 공기. 그리고 평소엔 들리지 않던 익숙지 않은 소리들까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청취자분이 첫 자취방에서 겪었던 너무나 현실적이라 더 소름 끼치는 공포입니다. 자, 천천히 숨 한번 고르시고요. 그날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2017년 당시 24살이던 주인공 혜원씨가 겪었던 일입니다. 대학교 복학을 앞두고 혜원씨는 그동안 아르바이트로 모아놓은 돈을 쥐고 자취방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하늘 아래 그 돈으로 갈 만한 곳은 마땅치 않았죠. 그러다 딱 자금 사정에 기가 막히게 맞는 저렴한 집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처럼 막상 가본 집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지은 지 한참 된 낡은 건물이었고 요즘 필수라는 CCTV조차 없었죠. 무엇보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설명하기 힘든 음침한 기운이 훅 끼쳐왔습니다. 건물 사람들도 이상했어요. 폭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는커녕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피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찝찝하긴 했지만 혜원씨에겐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집으로 이사를 결정했죠. 이삿날 짐을 옮겨주러 온 엄마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혜원아, 여기 느낌이 영 별로다. 들어올 때부터 쎄한 게 조심해라. 평소에도 미신을 챙기던 엄마는 불안해하며 부적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현관 쪽에 꼭 붙여두라고 신신당부하면서요. 이사를 마치고 밤 12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엄마를 보내고 혼자 남은 혜원씨는 캔맥주를 마시며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죠. 적막한 새벽 공기를 깨고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깜짝 놀란 혜원씨가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곧이어 문 밖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요, 물 좀 주세요. 물 조금만 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고 어딘가 애처로웠습니다. 하지만 새벽 12시에 다짜고짜 남의 집 문을 두드리고 물을 달라니요. 혜원씨는 이상함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가 문에 달린 외시경 구멍으로 밖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센서 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여자의 얼굴이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얼굴살이 쏙 빠져 움푹 패여 있었고 표정 하나 없는 퀭한 얼굴로 딱 서서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었죠. 물 좀 주세요. 목이 너무 말라요.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혜원씨는 용기를 내서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은 좀 문을 못 열어드려요. 가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거짓말처럼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폭도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죠. 아무 인기척도 들리지 않는 그 정적 속에서 혜원씨는 다시 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방금까지 서있던 여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발소리도 움직임도 없이 마치 연기처럼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날 혜원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밤 11시 어김없이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저기요, 물 좀 주세요. 전날과 똑같았습니다. 건조한 목소리, 기계 같은 말투, 그리고 시간까지. 혜원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뒤적여 이삿날 엄마가 주고 간 부적을 꺼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현관문 안쪽에 부적을 붙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부터 여자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부적 덕분인가 싶어 안도하며 며칠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배달 음식을 시킨 혜원씨는 집에 물이 떨어진 걸 깨닫고 잠깐 편의점에 다녀오게 됩니다. 친구와 통화를 하며 수다를 떨며 건물 입구로 들어서는데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혜원씨가 사는 1층 공동 현관 앞. 배달 기사님이 헬멧을 쓰고 음식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혜원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배달 기사의 등 뒤에 며칠 전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다기보다는 남자의 등판에 얼굴을 파묻고 그림자처럼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혜원씨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설마? 혜원씨가 너무 놀라 굳어있는 사이 배달기사는 혜원씨를 못 본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 역시 한 몸인 것처럼 스르륵 남자의 뒤를 따라 들어갔죠. 혜원씨는 공포에 질려 뒤늦게 집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와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배달원이었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혜원씨는 문을 열지 않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제가 요청사항에 문 앞에 두고 가달라고 썼잖아요. 왜 벨을 눌러요? 그리고 그 뒤에 여자 뭐예요? 문 밖의 남자는 당황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 혼자 왔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억울한 목소리였습니다. 혜원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봤는데 남자는 혼자라니. 남자가 투덜거리며 음식을 내려놓고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원 씨는 떨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지막으로 문구멍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갑자기 구멍으로 얼굴을 확 들이밀었습니다. 저 물 좀 주세요. 물 주세요. 남자가 간 줄 알고 안심했던 틈을 타 숨어있던 여자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혜원 씨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얼어붙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폭도 끝에서 누군가 급하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전 떠난 줄 알았던 그 배달 온 남자였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아주 기괴했습니다. 남자가 거칠게 여자의 팔을 잡아 끌고 있었고 여자는 안 끌려가려고 필사적으로 남자를 붙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야, 나오라고. 들킨다고 했잖아. 싫어. 문 열어야 돼. 거의 다 됐단 말이야. 혜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곧이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남자는 여자를 버리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근처 골목에서 경찰에게 붙잡히고 말았죠.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진실은 귀신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그 여자는 인근의 악명 높은 사이비 종교 신자였습니다. 우연히 아무도 없는 그 건물에 혜원 씨가 혼자 이사 오는 걸 보고 포교할 타깃으로 찍었던 겁니다. 이사 첫날부터 문을 두드렸고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주자 오기가 생겨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정신이상 증세가 있어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기행까지 서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혜원 씨가 배달을 시켰다는 걸 엿듣고는 같은 종교를 믿는 남자를 불렀습니다. 남자가 배달 온 폭장을 하고 문을 열게 만들면 그 뒤에 숨어 있다가 톱질을 했던 겁니다. 혜원 씨가 편의점에서 목격한 남자 등 뒤에 딱 붙어 있던 그 모습? 그건 귀신이 아니라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던 사람의 광기였습니다. 그 후로도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했지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아 강력한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혜원 씨는 결국 보증금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집을 도망치듯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첫 자취 생활은 그렇게 끔찍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귀신보다 더 무섭다는 말 정말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처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의 악의는 그 어떤 공포영화보다 더 섬뜩하게 다가오네요. 혜원 씨가 편의점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배달 온 뒤에 숨은 여자를 미리 보지 못했더라면, 무심코 연 현관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여러분도 낯선 공간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면 부디 여러분의 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예민함이 당신을 지켜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밤도 문단속 철저히 하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밤을 서늘하게 만들어 드릴게요.